네, 시간이 돼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0년 인천 마이스 창업 지원 프로그램 온라인 사전 설명회에 설명을 맡은 주식회사 와이즈 플래닝 컴퍼니의 현영택 과장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 온라인 사전 설명회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원래 이제 그 대면을 하고 다른 이제 외부 장소를 빌려서 모집을 한 다음에 좀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온라인 사전 설명회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좀 이렇게 참가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설명회는 사업 개요와 그리고 사업 계획서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질의응답 그리고 그 뒤에 마이스 창업 지원 사례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 쓰시고 아이디어 발상하시기에 도움이 되시라고 창업 지원 사례, 창업 사례를 좀 강의하는 시간까지 해서 약 1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사업 소개부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그 지원 공고문도 보시고 또 이 이제 온라인 사전 설명회 URL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좀 진행을 지금 이 내용을 좀 읽어 아시고 계실 텐데요. 그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인천 마이스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이 추진 목적은 마이스 산업 분야에 대한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그런 사업화 자금 등의 지원을 통해서 인천 지역의 마이스 활성화를 그런 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4일부터 모집 공고를 시작해서 바로 다음 주 금요일까지 5월 22일까지 온라인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4, 50분 정도 지금 그 모집 신청에 따른 신청을 좀 해주셨고 지금 사업 계획서를 좀 많이 작성을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압니다. 공모 분야는 마이스 산업의 전 분야의 창업과 신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이스의 이제 MICE 그 앞에 자를 딴 미팅, 인센티브, 프랩을 그리고 컨벤션, 그리고 이그지비션 앤 이벤트라는 큰 틀의 4가지 항목 외에도 예시로 드는 거를 이제 공고문상에서 보셨을 텐데 그 예시보다도 더 큰 범위에서 마이스 산업 창업 아이디어를 신청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이디어 예시로 나온 6가지 중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인천 지역을 활용하거나 마이스 산업 분야 창업과 ICT를 접목하거나 외국인, 내국인을 타겟으로 한다거나 뭐 IT, VR, 앱 기술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마이스가 복합한 그런 창업, 기술 창업 분야까지 다양하게 좀 아우르고 있는데 예시를 6가지를 둔 이유는 이 6가지를 참고하시라고 하는 것이지 이 6가지 안에서 좀 생각하시라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는 예시일 뿐이고 마이스 분야에서 지금 갖고 계신 창업 아이디어가 어떤 것이 됐든 간에 그게 마이스 분야라면 모두 다 신청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가 자격은 창업 7년 이하의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그리고 예비 창업자입니다. 그래서 창업 7년의 기준이 2013년 4월 23일로 잡고 있는데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그 사업자 등록증상에 기업 연월일이 되겠고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법인을 설립할 당시 그 등기부등본상에 그 회사 설립 연월일을 따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외 대상으로는 금융기관에 의해서 채무 불이행을 하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거나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사업자거나 작년에도 이 사업이 진행이 되었었는데 그 진행되었던 사업에서 선정된 팀이 23개 정도 팀이 됩니다. 그래서 그 23개 팀은 이번 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는 제외 대상이 4가지로 좀 분류가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좀 궁금하신 부분이기도 하면서 이 부분을 보시고 지원 신청을 하시거나 관심을 갖게 되셨을 텐데요. 사업화 지원 자금부터 교육과 공간 그리고 투자 유치 부모대까지 4가지가 있는데 차례차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사업화 자금 지원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1차로는 균등하게 25개 팀을 좀 뽑게 돼서 균등하게 500만 원씩의 지원금을 드리고 그리고 사업화 지원 2차가 있습니다. 사업화 지원 2차는 그 25개
팀을 선정한 다음에 그 팀을 창업 교육이나 멘토링 등의 그런 프로그램을 키우고 나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6개 팀에 해당합니다. 그러다 보니 최우수 1개 팀에게 3천만 원, 그리고 우수 2개 팀에게 2천만 원씩 총 4천만 원, 그리고 장려 1천만 원씩 3개 팀에서 총 3천만 원 해서 사업화 지원금 2차는 1억 원, 사업화 지원 1차는 1.25억 원에서 총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에서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지원하는 이 사업화, 투입하는 이 사업화 지원금은 2억 2,500만 원으로 작년보다 거의 2배 수준으로 많이 올라가 있어서 이 사업에 얼마나 의지가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화 역량 강화 교육과 특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이제 1차 때도 있고 2차 때는 더 큰 지원 사업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1차 때, 아니 1차 때가 아니라 이 지원 프로그램 실무 교육부터 마케팅 지원, 투자 유치 지원, 유통 지원 등의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어서 최종적으로 선정되거나 25개 팀에 있는 그 팀에게도 여러 그런 교육과 멘토링, 특화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설계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창업활동 공간 지원입니다. 창업활동 공간 지원이 입주 지원은 아니지만 창업활동을 하기에 좀 마련해 놓은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는 그 작년에 1회로 인천 피에스타랑 연계한 데모데이 큰 행사가 좀 있었는데요. 그 행사에도 좀 투자 유치 지원을 하기 위해서 데모데이나 부스 지원까지 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이 네 가지가 이번 사업을 통해서 지원되는 지원 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원 규모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건 검토 통해서 지원 분야, 그리고 25개사 1차 때 선정하고 2차 때에서 6개사를 선정하고 그 팀을 선정시킨 다음에 사업화 자금은 최대 3,500만 원이라고 적었는데 이거는 그 최우수 한 개 팀 3천만 원과 균등하게 지원진 500만 원 포함한 3,500만 원이 최대 그 지원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특화 프로그램이나 교육 등이 이제 후속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 추진 절차는 지금 이제 5월 22일까지 지금 참가자 접수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서류 심사가 이제 그 다음 주인 5월 26일부터 5월 27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좀 서류 평가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서류 통과자들을 대상으로 6월 4일부터 6월 5일까지 발표 평가가 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차 선정자 25개 팀이 이제 6월달에 협약을 거쳐서 좀 3개월가량 진행을 하게 되고 그 중간 평가가 이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중간 평가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사업화 지원 2차를 받을 6개 팀이 9월 중에 최종 선정이 됩니다. 그렇게 추진 절차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접수 방법은 이메일 접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이메일 주소는 제 이메일 주소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접수를 해주시고 그 접수가 잘 되었는지 좀 이따가 이제 알려드릴 문의처에다가 좀 문의를 꼭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모집 상세 페이지, 홈페이지를 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 모집 안의 상세 페이지도 좀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가 꽤 좀 많아 보이는데 그렇게 엄청 복잡한 서류는 아닙니다. 참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그리고 신청 대상 확인 서류는 각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나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1인 창조 기업에 해당하는 그런 건들이라서 그 요건에 맞게 좀 구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신청 기업 소개서도 한 장짜리입니다. 한 장짜리 잘 작성해 주시고 근데 이제 사업 계획서 내용에 따른 것들은 제가 좀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그리고 기타 기업 소개 자료, 이거는 필요시 제출입니다. 이게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얻는 것도 없고, 제출을 하셨다고 해도 가점사항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기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알고 싶기도 하고, 이런 자료가 있다면 좀 제출을 해주시면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류 심사 기준표입니다. 심사 항목이 이제 그 공고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타당성 30점, 사업 수행 능력 40점, 인천 마이스 활성화 기여도 30점, 그리고 각점 2점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거는 사업 계획서 내에 이 서류 심사 평가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그 서류 평가 시에 이런 항목들이 뭐 하나라도 좀 누락되어 있거나 그렇게 되어 보인다면 그 평가 시에 좀 좋은 점수를 좀 얻으실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항목들을 잘 보시고 이런 항목들이 누락되진 않았나 좀 살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계획서 상에도 이런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신경 써서 좀 맞는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표 심사 기준표는 서류평가 통과자에게만 좀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추후에 서류평가 통과하시는 분들이 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신청 요건은 접수 마감일까지 충족되어야 합니다. 인천관광공사는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그리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출 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수요 비용은 자부담이고 신청된 수요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청서의 모든 내용들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사업 심사와 관련된 내용은 인천관광공사랑 관광공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표의 심사에 대한 내용 등은 자료 등은 공개 처리가 되지 못합니다. 비공개 처리되기 때문에 요청하셔도 좀 받아보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선정 이후라도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가 될 수 있는 점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아이템으로 중앙, 정, 시도, 공공기관의 타 창업 경진대회에 그런 동일 아이템을 출품을 하였으면은 그 내용이 좀 나중에 발견되거나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좀 불이익이 있으실 수 있고요. 사업계획서상에 당연히 그 허위 기재는 하지 않으셔야 되고 그리고 프로젝트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될 때 좀 부실하게 운영되거나 좀 중도 포기하거나 그럴 경우에도 이게 중대한 사항이라고 여겨져서 사후에 불이익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네, 문인처입니다. 제가 운영사무국을 맡고 있고, 저 YG 플래닝 컴퍼니 한영택 과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 공고 상세 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이따가도 좀그 질의응답 시간에 띄워놓을 거긴 한데, 이 트래블 ICN.KR이 이번 지원 프로그램을 위해서 만든 홈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였고요.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문의가 좀 많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루고 나서 이후에 질의응답까지 진행한 후에 잠시 쉬셨다가 창업 지원 사례, YS 창업 사례를 좀 이따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계획서에 대한 양식은 제공되는 양식은 총 4가지입니다. 지원 신청서, 그리고 사업 계획서, 그리고 개인정보 활용 제공 동의서, 신청 기업 소개서 이렇게 4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하나하나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신청서 상의 상단에는 참가 주제가 MICE 4가지 외에도 기타란이 있습니다. 기타란을 둔 이유는 MICE에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마이스와 연관되어 있는 그 아이디어다라는 것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타란 이제 MICE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 마이스 산업이라는 큰 범위 안에서 포괄하는 개념의 그런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 기타란에다가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명, 팀명, 아이디어에 대한 기호를 작성하고 그리고 팀장과 팀원을 구분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 팀장을 작성을 하실 때 어떤 점이 또 있냐면 1981년 5월 4일 기준으로 이 5월 4일을 포함한 이후 출생자가 청년으로 지금 분류가 됩니다. 이거는 공고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이번 사업에서 가점 2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 팀원을 적고 그리고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항목에 보조금과 자부담 내용이 있습니다.
보조금과 자부담 내용에 대해서 자부담이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천관광공사 쪽에 이제 확인을 해 본 결과 자부담은 의무는 아니라서 영어는 하셔서 내셔도 되고, 근데 이 사업을 위해서 이제 뭐 자부담이 필요하다 한다면 뭐 그런 한도는 딱히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의무 비율 또한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보조금은 최대 받으실 수 있는 3,500만 원 이내에서 그 보조금은 작성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은 의무가 아니라는 점, 자부담을 하실 경우에도 의무 비율이 따로 있지는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타 기관 사업 수행 현황은 3년 이내에 어떤 기관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기간 내에 어떤 얼마의 금액으로 지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칸이 좀 모자랄 경우에는 칸을 좀 늘려서 좀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 신청서 상의 마지막에는 신청기업 대표가 이제 있는데, 신청기업 대표의 성함을 적으시고 직인날인에다가 꼭 뭐 도장이나 도장날인이나 서명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간혹 신청서를 확인하는 경우에 여기다가 그냥 타이핑을 같은 이름을 써주실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저희가 따로 또 연락을 드려서 다시 또 서명을 해서 받아야 되는 게 있어서, 그것도 그걸 내주시는 대표님도 그렇고 저희도 좀 번거로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사업 계획서입니다. 사업 계획서는 크게 4가지 파트로 진행이 되는데, 처음에 보실 거는 사업 계획서 바로 아래 파란색으로 써져 있는 글씨 안내 가이드입니다. 이 내용은 적합한 아이디어, 여기에 출품하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해서 4쪽 이내로 작성하게끔 가이드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4쪽에 꼭 국한돼서 다 작성을 해야 되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내 쪽을 그 주요 내용을 적어주시되 별첨으로, 그러니까 추가 자료로서 좀 넣으실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 내 쪽 외에 별첨 자료로서 좀 준비를 해주시고 제출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게 내용이 되게 뭐 많아지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떤 이제 그 각 항목에 맞게 어떤 내용이 접수에 들어가야 되는지가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많은 내용들을 담고 그 내용을 통해서 나의 역량을 이제 알리고 싶어 하는 부분들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것은 혹시나 가능하시면 별첨 자료로 핵심되는 내용만 좀 적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신청자 팀원 포함 역량을 보면은 팀장과 팀원의 역량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고, 그게 이 출품하는 창업 아이디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여기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 그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이 안에서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업화 아이디어,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네, 3가지로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업화 아이디어의 개요로는 이 아이디어를 왜 생각해내게 됐는지, 그 동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그 동기라는 거는 어떤 문제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동기가 이제 발견이 됐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셨기 때문에 그 제품과 서비스를 생각하신 거라고 당연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동기에 대한 문제 인식과 문제 해결을 위한 동기,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이 인천 마이스 활성화에 어떤 기여를 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의 창의성, 독창성, 기술성은 말 그대로 그 제품이 가지는 우위, 비교 우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게 얼마나 독창적이고 우수하고, 또 기술이 들어간다면 그 기술 특허를 어떤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게 또 다른 아이템과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그런 아이템이 어떤 수익 구조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이 안에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이 어찌 보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수성, 차별성, 특허 같은 것들을 어떻게 방어나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제품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수익 구조를 가지고 추후에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의 시장성과 성장 가능성은 일단 그 아이템 지속 가능하려면 고객들이 많아야 되고, 그 시장이 있어야 되고, 그 시장이 당연히 그 확장 가능성이 있어서 커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마이스 활성화와 접목하에 보면 그 마이스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이 얼마나 그런 편의가 개선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장 내에 또 뭐 유일한 부분이 뭐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경쟁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경쟁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야 되고 그 경쟁자가 이제 1등이 있고 2등이 있고 3등이 있고 그럴 텐데 그런 걸 분명하게 하셔야 되고 그 경쟁자를 어쨌든 이길 수 있거나 뭐 경쟁자가 보유하고 있는 점유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을 어느 정도 뺏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전략 같은 것들이 여기에 적어주셔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근데 글로 풀어내기보다는 어떤 자료와 뭐 언론 보도나 뭐 구글링 하시거나 하면은 전체 그런 사업 시장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그림이나 도표를 활용해서 작성을 해주시면은 더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세부 사업 계획으로 아이디어 개발 계획은 그 아이디어가 실제 구현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시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템이 구현이 됐을 때, 뭐 지금 구현된 아이템이라면 더욱 더 그림 자료나 이미지 자료를 넣으실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아직 그 예비 창업자 단계나 그 아직 그냥 아이디어 단계 수준이라면 이렇게 구현이 됐을 때 어떤 모습과 어떤 모양이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예시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거 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거를 채용해가지고 뭐 이미지를 떠와서 이런 식의 프로세스인데 그런 유사 아이템과 이런 점이 다르다라는 게 좀 구분이 돼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작성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시제품 제작 등의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세부 일정, 그래서 이 사업 기간 내에 얼마나 이제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만드는 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 내용을 적어주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양식입니다. 신청기업 소개서인데요. 이거는 한 장짜리인데 여기서 뭐 기업명이나 사업자 등록번호, 뭐 대표자 이런 내용 적는 거는 일반적으로 적으실 수 있는데 재무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 거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부분은 재무지표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재무지표가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매출 자료를 참조하시거나 하셔서 좀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영역이나 뭐 주력 산업이나 기업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 시장성 등은 다 앞에 사업계획서상에 이미 좀 작성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핵심적인 내용만 요소요소마다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입니다. 이 부분은 뭐 당연히 동의함에 다 작성을 해주시는데 마지막 양식에 보면은 집이랑 성명이랑 생년월일이랑 전화번호 담당 업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다 작성을 해주시는데 서명 또는 날인 부분에 그 신청서, 참가 신청서의 맨 아래에 그 서명과 성함 타이핑을 쳐달라고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서명은 직접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서명 또는 날인 부분이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에 날인이 되어 있으셔야 그게 인정이 됩니다. 이것도 보통 여기에 그 타이핑만 쳐서 제출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발견된다면 또 다시 연락을 드려서 그 서명이나 도장 날인한 걸로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 대표님 번거롭지 않으시고 그러시려면 이 부분도 잘 작성해 주시기를 좀 요청드립니다. 네, 자주 하는 질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은 이제 총 4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이 질문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인천 소재 기업이 아닌 타 지역 소재 창업자인 경우에도 본 프로그램에 신청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다만 그 타 지역 소재 창업자인 경우는 본사를 그 추후에 인천광역시 내로 옮기시거나 아니면 본사는 그 타 지역에 있고 지사를 인천 지역에 설립을 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나중에 어떻게 체크를 할 거냐면 어쨌든 1차나 1차 사업자, 1차로 선정되는 25개 팀 안에 들었을 때 이 내용이 좀 주요 이슈로 발생하게 될 텐데 그때 협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협약 내용 중에 이렇게 본사나 지사를 이제 옮기겠다는 내용이 포함이 될 거고 거기에 협약을 한 내용을 반드시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예비 창업자의 경우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천으로 전입하여야 하며 사업 기간 동안 인천광역시의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게 그 부분에 나와 있는데
네. 그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을 때의 기준은 1차 사업화 지원, 그러니까 6월 달, 이 6월 달에 이루어질 그 선정을 의미하고 선정 후에 1개월 이내에 인천 지역으로 전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기는 합니다. 지원 신청서란에 지원 사업, 총사업비 부분이 있는데 그 총사업비 부분의 작성 방법이나 자부담 비용이나 비율은 어떤가, 어떻게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인데 본 지원 사업에서 자부담의 의무는 따로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부담을 하시는 것은 자유입니다. 자부담을 또 하실 경우에 지원금과의 비율이 어떠느냐에 대한 것도 뭐 그렇게 정해진 비율은 없기 때문에 그 비율을 따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 사업 그 아이템을 구현하고 그걸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지원금은 어쨌든 3,500만 원 이내에서 적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창업자인데 폐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인천 지역에 새롭게 신규 사업자를 내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추후 사업화 지원금이 선정되었을 때 인천 지역에 창업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신청 시점에 신청 시점 전에 인천 지역에 또 다른 사업자를 내셔서 신청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두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상 주요 질의 내용이고요. 질의응답을 이제 봤는데 질의응답은 따로 이제 음성으로 이제 음소거를 풀고 하시지 않고 그 채팅방이 지금 그 아래 하단에 보면은 채팅을 누르시면 채팅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채팅으로 주요 질의하실 부분들을 올려주시면 제가 확인한 후에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고 드리지 못하는 것들은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에 문의를 한 후에 여기 보이시는 공고 상세 페이지 www.travelincheon travelicn.kr에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다가 그 질의에 대한 응답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채팅방에 좀 올려주시면은 제가 확인한 후에 그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다면 그 답변을 드리고 그렇지 않다면 양해를 구하고 나중에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거 혹시 있으실까요? 지금 따로 올라오지는 않는데 조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그 문의처가 또 따로 공고문에도 나와 있고 뭐 창업 그 지원 사업들을 많이 올려놓는 K 스타트업에도 이 공고가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제 문의처, 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거기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통해서 좀 질의응답을 해주시면 풍신성의껏 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 지원 사업 소개와 사업 계획서 작성하는 방법과 그리고 주 질의응답에 대한 내용을 다뤘고요. 잠시 5분 쉬셨다가 또 화면 이렇게 켜놓을게요. 5분 쉬셨다가 와이스 창업 사례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 본 설명회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5분 동안 좀 쉬시고 네, 5분 동안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50분까지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할까요? 네, 이제 두 번째 시간인 마이스 산업의 이유와 그 창업 케이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네, 좀 들어가야겠네요. 저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마이스 플래닝 컴퍼니의 전병규 본부장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창업이랑 마케팅을 기반으로 스타트업을 좀 키우는 일들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번에 마이스 관련된 창업 아이디어를 어떻게 도출할 수 있느냐, 그 케이스가 뭐가 있느냐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료를 찾아보다가 사실 좀 당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 마이스 산업이라는 게 엄청 고부가치 산업이 중요한 산업인데 비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창업 사례나 스타트업 사례들이 좀 정리된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창업 이 아이디어를 기획하시거나 신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떤 거를 해야 되지, 이게 되나 안 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많으시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같이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이스에 대해서는 이제 좀 찾아보셨거나 아니면 기존에 좀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스는 뭐 미팅, 인센티브 트래블, 컨벤션, 익시비션을 합쳐놓은 용어인데요. 한국어로 말하면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이런 각각의 활동들을 모아놓은 약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마이스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거의 주류로 통용되는 단어인데 일부 지역에서 좀 다른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면 보통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마이스 산업은 엄청난 고부가치 산업입니다. 그 마이스 산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일반 그 방문객에 비해서 마이스를 위해서 국내에 내방하는 또는 국내 관광객이 사용하는 비용이 1인당 3.7배에 달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프로그램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제적인 효과 이외에도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뭐 국제 전시회라든지 아니면 국제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최를 했을 때에는 그 경제적 파급 효과, 그러니까 브랜드 인지도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국가 전략 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이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 각각의 요소들을 컨퍼런스, 포럼, 세미나 또는 아니면 포상 관광 이런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크고 작은 규모로 실행을 하고 있는 산업 분야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각의 요소들별로 한번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M, 미팅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어로는 회의, 스페셜 회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이디어 교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토론 정보 교환 등의 목적으로 유료 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로서 최소 10인 이상이 4시간 이상 모여서 하는 것들을 이 미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미팅은 마이스라고 하면 보통 국 외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진행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저런 형태로 모여서 하는 것들이나 국외에서 또는 국내외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 모두가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포상 관광입니다. 그러니까 포상 관광이 뭐냐면 어떤 특히 기업이나 어떤 기관들 같은 경우에 직원들의 어떤 성과를 보장하기 위해서 아니면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업무와 전혀 무관하게 조직원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운영하는 포상 여행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래 보시는 것처럼 단체로 뭔가 포상 관광을 간다거나 아니면 각각에게 뭐 비용을 지출을 해서 인센티브 관광을 가게한다거나 하는 사례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국내에서 포상 관광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들을 보게 되면 중국에 있는 유효커들이 이제 국내에 방문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중국의 유커 8,000명이 한강에서 삼계탕 파티를 한다거나 아니면 중국인 유커 5,000명이 뭐 육산빌딩이나 하나 아쿠아플래닛을 관광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중국에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단체로 우리나라에 와서 관광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이게 과거에는 뭐 사스 사태라든지 아니면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좀 주춤을 하긴 하지만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한국이라는 브랜드가 아주 높은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센티브 관광들이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순히 외국 기업에 있는 외국인 직원들이 한국에 오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기업의 직원들이 국내에서 돌아다니는 부분들도 우리가 좀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 인센티브 투어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컨벤션 같은 경우는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설명드렸던 미팅보다 규모가 큰 행사를 말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규모도 커야 되지만 국내 말고 이제 국제 회의들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 정부기관에서 하는 국제 컨벤션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G20 회의라든지 한아세아 회의라든지 아니면 G8 회의라든지 이런 형태의 국제 회의들을 컨벤션이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또는 각각의 학문 분야별로 아니면 산업 분야별로 진행하는 컨벤션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시입니다. 전시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뭐 어떤 박람회나 전시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품, 기술, 서비스를 특정 장소인 전문 전시 시설에서 1인 이상 판매, 홍보, 마케팅하는 것들을 의미하고요. 각각의 유통업자나 거기에 참여한 기업들이 유통업자나 소비자나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정보를 교환하거나 홍보를 하는 활동들을 보통 이 전시 행사에서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CES 박람회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코엑스나 킨텍스 같은 컨벤션에 전시 시설에 가면 항상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박람회들이 바로 이 전시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런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창업이나 신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떤 것들이 신사업 아이디어냐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부터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마이스 분야의 신사업 아이디어라고 하면은 마이스 각각의 분야, 그러니까 뭐 기업 회의, 포상관람, 컨벤션, 전시와 그 안에 직접 활용될 수 있거나 아니면 연결돼서 활용될 수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참여하는 참여 주체들이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거나 아니 이런 것들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들을 신사업 아이디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똑같은 어떤 관광 콘텐츠를 하더라도 일반 관광객이 타겟이 아니고 여기 있는 뭐 인센티브 관광객이 타겟이다라고 하면 그것도 이제 마이스 창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면 창업 아이디어를 도대체 어떻게 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뭐 기존에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 창출 기법이 창업에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디어 창출 기법들은 특정 분야에 보통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만드는 것들은 아니다 보니까 적용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저라면 어떻게 창업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다양한 정보들을 모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각각의 마이스의 구성 요소들을 단위로 쪼개고요. 그다음에 그걸 키워드화해서 각각의 키워드별로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 그리고 고도화 전략들을 좀 짜보면서 새로운 창업 아이디어를 내보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이런 미팅이다라고 했을 때 미팅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하드웨어적인 요소와 소프트웨어적인 요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적인 것들은 뭐 그 회의실 자체라든지 아니면 회의실에서 활용하는 뭐 화상회의 장비라든지 아니면 이런 텔레비전이라든지 빔 프로젝터라든지 아니면은 이 회의에 있는 참가객들을 모으기 위한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회의 결과를 종합하기 위한 것들이라든지 이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들을 전부 다 키워드화 해본 다음에 이 각각의 키워드에서 개선점이라든지 아니면 고도화해야 될 부분들을 한번 도출해보는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뭐 인센티브 투어 같은 경우에도 그 가장 인센티브 투어에 관련해서 낼 수 있는 쉬운 아이디어는 인센티브 관광객들을 위한 기획 서비스 아니면 플랫폼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인센티브 관광객들을 위한 어떤 한국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 콘텐츠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창업 아이디어가 아주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컨벤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제 회의다 보니까 이제 이 컨벤션을 각각 구성하는 요소도 아까 미팅이랑 좀 비슷한 요소들이 많은데 좀 더 대규모로 국제적인 행사를 할 때 도입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키워드화해서 도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구성 요소들이 많습니다. 뭐 쉽게 전시의 가장 큰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전시 시설은 이제 우리 상업자들이 좀 아이디어를 내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거기를 구성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부스와 관련된 것들인데요. 부스 자체를 좀 새롭게 만들어 본다든지 아니면 부스의 홍보 효과나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킹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와 서비스를 만들어 본다든지 하는 것들은 좀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위로 좀 브레인스토밍 해보는 방법이 제가 제시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각각의 참여자들이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는지를 좀 고민해보는 것들이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 이 마이스 산업의 참여자라고 하게 되면은 구매자와 공급자 그리고 관람객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매자 같은 경우에는 그 행사를 주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뭐 정부 기관이나 기업이나 학회나 아니면 어떤 특정 집단 그러니까 이 주최자를 의미하는 거고요. 공급자는 뭐 컨벤션 센터나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시 설치 업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들이 중개해서 만든 마이스에 참여하는 관람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이스 구매자, 공급자, 이 참여자 각각의 니즈들, 각각의 상황들을 좀 분석을 해서 그들에게 맞는 서비스를 좀 제안해 보는 것도 아주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제안할 때 지금 마이스 산업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좀 알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거 유의미한 내용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 마이스 한국관광공사에서 나온 자료들을 좀 보게 되면은 마이스 산업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스 산업에서 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회의 장소의 선정 기준이 좀 변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예산 중심으로 회의 장소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예산에 포함되는 것들은 단순히 시설을 대여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뭐 방문하는 방문객들도 참여하는 주체들의 이동 비용이나 설치 비용까지도 포함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예산 기준으로 좀 충족이 됐었다면 이제는 참가자들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느냐, 다양한 어떤 니즈들이 주체별로 있을 텐데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마이스 산업의 경쟁력 요소가 좀 달라지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이런 만족도에 좀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참가객 중심의 뭐 이벤트를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안전과 보안을 한다든지 아니면 참여한 기업들의 어떤 그 참여의 투자 비용 대비 수익, 뭐 홍보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또는 기술적인 요소, 뭐 빅데이터나 가상현실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거나 아니면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잘 해야지만 만족도가 좀 높게 나올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마이스 산업의 경쟁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래서 아주 좋은 위치에 아주 좋은 시설을 구축하는 인프라 쪽에 마이스 산업의 어떤 주안점이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이러한 다양한 니즈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어느 나라가 더 빨리 개발해서 적용하느냐가 마이스 산업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했을 때 뭐 이런 아이디어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예시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훨씬 구도가 필요한데요.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미팅을 뭐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어떤 기업이 한국에 와서 미팅을 개최한다라고 했을 때 미팅을 대신 이제 장소를 섭외하고 행사장을 세팅하고 하는 것들을 대신해주는 어떤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모든 참관객들이 참여할 수가 없으니까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회의를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인센티브 관광객을 위한 한국의 아주 로컬한 문화들을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인센티브 관광객이 특화된 서비스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센티브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마이스 참가객들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 안에 관광을 해야 되는 어떤 요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시간과 비용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어떤 서비스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쭉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에 있는 스타트업들 중에 좀 마이스랑 관련이 있는 창업사들을 보게 되면 뭐 이런 회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벤트스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전시나 행사들의 어떤 다양한 니즈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참가객들의 뭐 만족도 조사라든지 참가객 관리라든지 홍보, 참가객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같은 것들 종합적으로 제공을 함으로써 그 마이스 공급자의 측면에서 편의가 좀 특화되어 있는 서비스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시 같은 경우에 부스가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요즘 이제 부스 같은 것들도 플라스틱이나 이렇게 재활용이 되지 않는 것들을 만든 것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종이로 간단하게 만들어서 부스를 꾸밀 수 있는 종이 재질의 부스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도 좀 있습니다. 또는 아까 말씀드린 컨텐츠 부분에서는 뭐 예를 들면 뭐 경복궁이나 창덕궁 같이 우리나라의 주요 관광지들을 이렇게 전통 한복을 입고 체험할 수 있는 한복 대여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한국의 전통 음식을 만드는 것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쿠키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존에도 시장에서 많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그런 마이스와 관련된 창업 사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작년에 저희가 제출했던 아이디어들 몇 가지만 좀 살펴볼 텐데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외 인센티브 관광객들을 위해서 열대어와 식물원을 조합한 체험 공간을 서비스하는 어떤 창업 아이디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정형화된 형태의 워크숍이 아니라 각각의 기업이나 기업의 목적에 맞는 색다른 워크숍을 기획해서 진행해주는 서비스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단순히 종이로 그냥 나눠주는 리플렛이 아니라 인센티브 관광객이나 아니면 마이스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동 편의성을 더하기 위해서 그 지도와 결합된 모바일 리플렛 제작 서비스 같은 창업 아이디어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전시회의 정보를 공유하고 전시회에 필요한 다양한 물자들을 온라인으로 조달하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들도 작년에 좀 제출이 됐었습니다. 하나 더 있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이스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또는 국내에서 이동하는 관광객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짧은 시간에 다양한 업무들을 진행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입국한 다음에 보통 짐을 맡기러 호텔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짐을 맡기러 호텔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창업 기업에서 입국한 사람의 짐을 호텔로 대신 배달을 해주고 들어온 사람은 바로 관광을 하거나 바로 업무에 착수할 수 있게 해주는 아이디어도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마이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너무 그 인프라 쪽에 대한 인식들이 강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앞서 보신 창업 사례들 같은 것들을 좀 참조하셔서 각각의 마이스에 참여하는 고객들의 어떤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마이스를 구성하는 다양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들을 고도화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신다면 이번 그 창업 지원 사업에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창업 마이스와 관련된 창업 사례에 대한 발표는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그 좋은 아이디어 내주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그 2020 인천 마이스 창업 지원 프로그램 온라인 사전 설명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1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그 진행되었던 아까 온라인 사전 설명에 대한 발표 자료는 아까 설명드렸던 그 저희 상세 페이지 게시판에다가 업로드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끝나고 제가 이 채팅방에다가 제 연락처를 남겨놓을 테니까 분이 오늘 질의응답을 하고 싶었는데 못한 부분은 뭐 저한테 전화를 주시든 문자를 주시든 이메일 남겨주시든 하시면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